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6년도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찍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근데 저는 법원 경매만 공부를 하고 있었고 부동산은 잘 몰랐었던 때였어요. 그냥 단지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싸게 산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안 했던 거죠. 당시 수중에는 3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이 돈으로 뭐를 할까 알아보다가 왕십리에 있는 원룸이 경매로 나왔었어요. 1억 1천만 원쯤의 낙찰을 받아서 보증금 3천에 월세 50만 원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하나,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한 성지아파트, 궁전아파트가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도 당시에 1억 1천만 원 정도가 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를 한 30만 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는 결국에 왕십리에 있는 원룸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세팅을 했죠. 당시에 대출을 받을 때 7천만 원을 받았고 원리금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했고 이자가 20만 원이 나갔고 30만 원이 수중에 들어왔죠. 그래서 실제 투자한 금액은 7천만 원 대출 빼고 2천만 원 보증금 빼고 2천만 원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30만 원이 세이브가 되니까 약 18%의 수익률이 나와서 굉장히 잘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던 지금은 2023년도죠. 성지 아파트는 4억 5천? 4억 원? 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3억 원까지 떨어졌고 제가 갖고 있던 원룸 빌라는 1억 3천 그대로입니다. 1억 1천만 원에 사서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바보 같은 선택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경매로만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거죠. 이 왕십리 원룸 빌라를 선택을 하면서 4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미래 가치가 없는 빌라를 샀다는 것과 두 번째는 빌라 중에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원룸을 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에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기간을 30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래 가치가 없는 빌라에 투자했다는 거. 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미래 가치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빌라가 가격이 뛰면서 미래 가치를 인정을 받으려면 그 빌라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빌라 가치가 확 뜁니다. 그런 곳은 굉장히 밀집돼 있고 주거 환경 개선을 꼭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빌라는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가격은 상당히 뛰어오를 것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의 위치는 왕십리 뉴타운이 진행이 되다가 무산이 되면서 신축 빌라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빌라를 샀으니 재개발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물론 이렇게 재개발이 될 만한 빌라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빌라를 사고 장기간 기다렸다가 그 빌라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투자는 괜찮은 투자예요. 하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 이런 빌라를 사는 것보다 처음에는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투자라는 게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건데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두 번째, 빌라 중에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원룸에 투자했다는 거. 이 원룸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원룸이라는 곳은 1인 가구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 1인 가구가 살 때 월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월세를 역산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수익률로 계산이 돼서 그 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원룸 월세가 1,000에 5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이 원룸의 수익률은 6%예요.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0만 원이죠. 1억이 들어갔을 때 6%를 기대를 해야 월 50만 원이 나오는 구조죠. 여기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해서 1억 1,000만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 원룸의 매매 가격이 올라가려면 결국엔 월세가 점점 올라가야 돼요.
이런 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반면에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만 사는 게 아니라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 원룸은 그러질 못하죠. 그래서 원룸 빌라에 투자를 했다는 게 굉장히 큰 패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에 투자를 못했죠.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죠. 아까처럼 원룸 월세가 나오는 이 월세로 인해서 가치 산정이 되는 이런 곳은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때 월세를 받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나이가 어릴 때는 시간에 베팅할 수 있는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죠. 2010년도에 음마 아파트가 6억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억 원이 넘어가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젊으신 분들이라면 수익형 부동산보다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상환 기간을 최대한 길게 끄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각자 그 자금 사정에 고려를 해야 되니까. 물론 상환 기간을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이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스로 판단은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상환 기간을 30년, 지금 뭐 40년, 50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길게 끌어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당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냥 법원 경매로만 부동산을 사면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3천만 원 정도만 있었다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적당한 부동산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기본 지식을 갖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늙어서 노는 부동산 교과서라고 제가 책을 집필을 했거든요. 요 안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다 적어뒀어요. 교과서라는 타이틀답게 뒤에서는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예시도 많이 드러났고요. 방금 제가 한 말들은 모두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2억 원을 날려먹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샀다고 해도 언제 팔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벌은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지금 원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제목을 정했으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